술은 사실은 불이 들어있는 물입니다. 불이 담겨있는 물이라는 게 문학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문학은 활자지만 사실 활자 아닌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불의 속성이 있어요. 천사들은 술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술에서 공평하게 2%를 마시죠. 사람의 인생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발되는 게 있다면 천사가 가져가는 2% 정도의 행운 아닐까요?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술들이 있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막걸리 같은 경우는 쌀과 물과 누룩 이 세 가지를 넣고 또 오랜 시간의 발효 과정을 거치면 만들어진 술인데요. 굉장히 조금濃厚한 맛과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도수대로 느끼실 수 있는 게 막걸리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서민의 술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는 이제 농사일을 하면서 이제 배고픔이라던가 어떠한 힘든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 막걸리를 마심으로 해서 약간의 에너지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막걸리라고 하면은 저는 천산병 시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천상병 시인은 그 기행과 방랑으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팬을 확보하고 있는 시인이죠. 그리고 막걸리라는 제목으로 시를 이제 여러 편 남기셨습니다. 남들은 막걸리를 술이라고 하지만 내게는 밥이나 마찬가지다. 막걸리를 마시면 배가 불러지니 말이다. 나는 막걸리를 조금씩만 마시니 취하는 걸 모른다. 그저 배만 든든하고 기분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그런 작품을 보아서는 근데 이분이 사실 동백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고문을 받으신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치아가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막걸리를 밥 대신에 이렇게 애용해서 그런 일화가 많이 전해져 옵니다. 인사동 밥집에 가면은 주인께서 막걸리를 꼭 이렇게 주셔가지고 삼키듯이 막걸리가 술이 아니라 밥의 기능을 대행했던 것이죠. 천상병 시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술을 못한다. 나는 술 중에서는 맥주와 막걸리만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걸리는 밥 대신으로 할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최고의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 사람의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이 막걸리라는 술이 굉장히 매력적인 술인데요. 쌀을 베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밥 대신에 그 어떤 반찬 또는 그 어떤 요리와도 아주 궁합이 잘 맞아서 먹을수록 점점 매력을 느껴지는 맛. 우리 전통주를 빚기 위해서는 고두밥이라고 하는 밥을 지어요. 실제로 우리가 먹는 밥보다는 수분기가 별로 없는 상태. 고두밥을 찌고 나면 주걱으로 고슬고슬하게 펼쳐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차갑게 식었을 때 누룩과 물을 넣어서 같이 섞어줄 텐데 사실 이 누룩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불려놓은 누룩을 또 물을 섞어서 잘 비벼주시는 거예요. 누룩이 한 곳에 뭉치지 않고 밥알 하나하나에 그 누룩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잘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아리 속에 들어간 술은 참 발효가 잘 되는데요.
보통 3일? 술을 담가서 3일까지는 공기를 통하게 해주셔야 하고 이때 술이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알코올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한국 술의 특징인데 3일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공기가 필요하지 않아서 뚜껑을 잘 막아서 조금 낮은 온도에다가 술을 익혀줍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룩은 발효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생활하는 미생물들이 전부 다 틀리거든요. 어떤 누룩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술 맛도 또 다양하게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발효가 잘 된 상태이고 이 술을 이제 개봉하게 될 텐데요. 갓 짠 이 술은 굉장히 뽀얀 흰색을 띠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술의 도수보다 높기 때문에 물을 더 부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걸리로 조금 더 낮은 도수로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 지게미를 가라앉힌 맑은 술을 다시 잘 떠서 증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투명하고 맑은 고도수의 술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거칠게 막 걸렀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제 막 걸은 아주 신선한 술이라는 의미에서의 막걸리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You don't understand, do you? I shouldn't even ask. Of course you don't. Let me explain. Listen carefully now. What gets me drinking isn't stress or high collars. It's this society that makes me drink. Do you follow me? What was society? Again, his wife couldn't understand. It's no use. Why does this rotten society make people drink? 당시 1920년대 초반에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가서 돌아와 보니 이제 이곳에선 적당히 구할 직업도 없고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아내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출세해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지만 결국은 무능력한 실직자가 되어가지고 늘 술만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렇게 환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질서, 그러니까 제국과 식민지가 있는 질서를 넘어서서 다른 어떤 질서를 상상하는 그런 역할을 또 술이라고 하는 어떤 도취, 망각의 그런 어떤 그 매개체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술로부터 무언가가 이야기가 끌어내지는 소설로서 정말 가장 대표적인 소설이 현진건의 이제 술관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술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상섭 선생 같은 경우는 호가 횡보인데요. 횡보가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너는 횡보다 이렇게 적어주었을 정도로 아마 술은 문인들하고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시인 중에 대표적인 분은 백석을 들 수 있는데요. 백석은 뭐 당시에 아주 모던 보이로 아주 유명했던 분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고 하는 아주 로맨틱한 작품이 있습니다. Poor in my poverty, as I loved the beautiful Natasha. Tonight, the snow descended completely. I love Natasha. The snow, but soft, falls fast. Drinking soju, sitting in loneliness. Drinking soju and thinking of Natasha and I as the snow builds in the night. We ride the white donkey. Let's go to the valley, to where the tit cries deep in the valley, to live in a cottage. Let's go. 오지 않는 나타샤를 기다립니다.
소주를 마셔요. 이 주인공이 마시면서 이제 나타샤가 오는 걸로 환각적으로 처리를 하죠. 그런 상상을 하게끔 하는 촉매제가 바로 소주죠. 소주. 그러니까 소주를 통해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혼연일체가 되는 일종의 도취적인 유토피아를 구성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전통 방법으로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증류식 소주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서민의 술이라고 할 수 있는 희석식 소주가 등장을 했는데, 소주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색깔이 있으시죠? 초록색 병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늦은 밤 쓸쓸히 창가에 앉아 꺼져가는 희노애락이고 생활이고 아주 좋은 활력소, 윤활유. 소리가 들려. 소주를 많이 찾는데 뭐 가격도 싸고, 뭐 기쁘면 그게 더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뭐 슬프면 그거를 더 반으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값싸고 좋은 매개체. 일단 소주를 제일 좋아하는 게 다음날 숙취가 조금 있지만 감당할 수 있고, 그래도 제일 부담 없고 금방 취하고, 그리고 제일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한 잔의 추억 마시자. 전쟁이 지나면서 이제 많이 힘들고 그럴 쯤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희석식 소주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95% 순수한 알코올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무향무취해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과 각종 감미료와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맛을 만들어낸 게 바로 희석식 소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업화 시대의 문학이라고 하는 60, 70년대 그런 문학에서는 이 서민들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영위하고 있는, 그렇지만 그 일상의 어떤 가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치로서 술이 문학 작품에 또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One day, I met a graduate student named Anne, who had a cynical personality, and we had drinks at an outdoor cart bar and chatted. Suddenly, a stranger approached us and asked if we could keep him company because his wife had just died. We didn't have any plans, so we followed a fire truck and watched a blaze in progress. Suddenly, the stranger threw money he had received for selling his wife's dead body into the burning building. That night, we shared a room at an inn. The next morning, Anne and I discovered that the stranger had committed suicide. We left without telling anyone. 그 김승옥 선생은 그의 나이 24살 때 이러한 명작을 썼습니다. 당시 1960년대가 우리나라의 개발의 연대고 산업화가 이제 시작되는 때라서 그러한 급속하게 재편되는 사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친화력을 돋구고 어색함을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제 소독으로 쓰고 있지만 소설의 전체적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한 사람은 죽고 또 둘은 무의미하게 떠나는 그런 것으로서 1964년 겨울에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삭막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애주가예요. 그런데 이 애주가들의 삶이 즐겁기만은 하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When Young-kyung got off at the downtown station from the last bus, she went straight to a convenience store and bought 2 cans of beer and a bottle of soju. As she stood at the convenience store counter, she opened a can of beer, took a sip, and poured soju into the small opening of the beer can. She drank another sip and poured 1 more soju into her can again. It took her less than 30 minutes to empty 2 cans of beer and a bottle of soju in this way. She felt she was filled with a sense of a pleasant and languid vitality, as if tight screws had been loosened from her body. She knew that this was all a false response of a body addicted to alcohol. But she did not care. Young-kyung suffers from alcohol-related dementia. Her husband, Soo-hwan, is ill with rheumatism. Abandoned and shunned by the world, they rely on each other in a care hospital, where they wait to die. On the day Soo-hwan dies, Young-kyung loses her sanity, as if fate had dictated it. However, she feels an emptiness in her heart.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이별의 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냥 사랑 그 자체로 기억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표현이 됐던 것이 아닌가. 사회적으로 음주라는 일 자체가 뭔가 이제 특히 여성에게 금지의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죠. 저도 사실 30대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술하고 만남이 좀 진지해요. 위스키는 뭔가 자기한테 집중하게 하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이것이 좀 싸늘하고, 네.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 왜냐하면 집중해야 되니까. 술이 주는 어떤 비일상성 그리고 술을 마시면 이상한 다른 집중력이 생겨요. 다른 기억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냥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한 여행 같은 느낌? 문희경 작가는 굉장히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잘 유지해온 작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삶을 되게 냉소적으로 꿰뚫는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이 은희경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식 룰렛이라고 하는 작품은 4명의 남성이 술집에 이제 모여서 약간 이제 진실 게임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소설인데, 술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소설을 쓴 게 15년 전쯤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친구들하고 이제 술집에 갔는데 어떤 굉장히 번화가에 있는 지하에 있는 술집이었어요. 외진 술집. 거기에서 이 소설에서처럼 위스키 3종류를 그냥 무조건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왠지 이곳은 일상하고 단절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조금 뭔가 비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소설로 쓰면 재밌겠다. 처음 보는 사람들 넷이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인생의 게임 같은 것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를 구상하게 됐어요. 한 중년 남자는 점점 쇠퇴가고 있다는 어떤 패배감? 첫사랑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 몸이 이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데서 오는 어떤 인생의 회고 같은 거? 그래서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우연히 이 술집에서 마지막 손님이 돼서 자기 불운을 털어놓는 거죠. 위스키는 숙성시키는 동안 매년 2%에서 3% 정도가 증발하죠. 그걸 천사의 몫이라고 불러요. 천사들은 술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술에서 공평하게 2%를 마시죠. 사람의 인생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발되는 게 있다면 천사가 가져가는 2% 정도의 행운 아닐까요? 그 2%의 증발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군요. 3잔의 술을 그냥 내놓는데 그 술이 어떤 술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주인이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아주 고가의 술이 포함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술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는 우리의 훈련되지 않은 어떤 우연이라는 거죠. K가 그만 문을 닫아야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4사람 모두 그날 밤에 파티가 끝났다는 걸 알았다. 취한 4사람은 분명 운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단지 조금 운이 없었을 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불운의 총량은 어차피 수정될 수 없는 것이니까. 나는 K에게로 그늘을 들이우며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손님에 대해 생각했다. 죽음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거기에 천사의 목도 있을 것이다. 이왕이면 그 영혼이 싱글몰트 위스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르고 마시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비싼 술을 그냥 맛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평범한 것을 너무 맛있다고 막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각자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수용하는 사람의 어떤 느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인생에 대한 저 나름의 은유라고 할까요? 근데 저는 좀 항상 내 삶을 의식을 하고 어떤 게 인생인지 항상 질문하고 그런 것이 궁금해요. 어쨌든 오늘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고 많은 게 바뀌고 있으니까 질문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소설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 뭘까? 나는 누굴까? 왜 사람은 저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할 얘기가 있어요. 술은 사실은 불이 들어있는 물입니다. 불이 담겨있는 물이라는 게 문학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문학은 활자지만 사실 활자 아닌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불의 속성이 있어요. 불은 뭐 긍정적으로 표출되면 혁명이 되고 개인적으로 표출되면 분노나
또는 어떤 그 에너지가 되죠. 작품을 읽으면서 개인의 생애를 보면서 작가들의 어떤 편력을 보면서 불이 들어있는 물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일단 친화적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작가들 스스로가 술꾼들이 많았고 그 술에 의존해서 현실을 좀 이렇게 새롭게 재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술과 문학이 또 관련이 있고 이런 두 가지의 관련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술 마시는데 바쳐온 음주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는데 그게 전적으로 제 남편 때문이에요. 네. 술꾼 남편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술을 좋아하게 됨으로써 이제 결국은 해피엔딩이에요. 제일 좋은 술 친구가 되었어요. 네.